이소연 박사 국제우주정거장에 갈 때 국가대표로 간 거잖아요. 우리가 200억 원을 줬어요. 그 러시아 소유주 발사체로 이제 그 3명의 우주인이 가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 한 명 끼워달라.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것은 이 3명은 트레이닝이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소연 박사도 1년을 그 러시아에서 트레이닝을 우주인으로서 트레이닝을 했어요. 가서 이제 실험이라든가 뭐 비상사태가 있을 때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다 교육을 받습니다. 그래서 거기 러시아에 이제 저도 이제 이소연 박사 그걸 그 우주인 사업을 2006년부터 이제 러시아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과기부랑 외교부랑 같이 다니면서 그 협상을 했거든요. 그 계약도 체결하고 협상을 했는데 이제 협상 끝나고 그 훈련장을 가자고 하더라고요. 모스크바 외곽에 있습니다. 스타시티라고 부르더라고요. 근데 워낙에 그 러시아가 넓어가지고 모스크바도 엄청 넓어가지고 스타시티라고 하는 그냥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. 도시야 도시. 큰 도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. 너무 부럽더라고. 아 우리나라는 저런 도시 하나 만드는 거 힘들 텐데 여기는 그 옆에도 빈 땅, 그 옆에도 빈 땅, 그 옆에도 빈 땅. 그러니까 도시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소연 박사랑 우리 고산 2명이 최종적으로 돼가지고 둘이 가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 중에 이소연 박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 훈련을 1년을 받고 이거 200억을 주고 1년을 받고 일주일 있다가 내려왔어요. 지금은 이걸 관광화 해가지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뭐 얼마를 받냐? 25만 달러. 지금 저기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지금 45만 달러를 받는 거예요. 그럼 25만 달러면 45만 달러라고 해도 뭐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200억을 내야만 되는 시절에서 이제는 한 4억이나 5억 정도 있으면은 갔다 오는 시절이 된 거예요. 이걸 산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. 괴짜 비즈니스 몇 명이 여기 보면 뭐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버진 갤럭시 게임 이 사람도 철도 뭐 이런 뭐 항모 버진 에어라인 뭐 이런 데서 돈 벌어가지고 아 우주도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도 마찬가지고 그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에서 돈 번 거부가 이것도 우주 관광을 산업화해야겠다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. 이게 처음에는 돈이 자기 개인 돈이 막 들어가. 근데 제프 베이조스는 그랬어요. 나는 1년에 1조씩 쓸 거야. 이 우주 이거 그 산업을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 거야. 이거 가지고 나 돈 될 것 같아. 그 1조 우리나라 1년 예산 7천억인데 우주 예산이.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한 나라의 우주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개인이 그냥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시절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태양광 패널로 전기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. 뭐 점점점 효율이 좋아질수록 이제 전기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집집마다 오히려 화석연료보다는 이런 걸로 바꾸자. 근데 이제 이걸 우주에다가 놓으면 효율이 훨씬 좋아진대요. 그래서 뭐 1km 바이 1km 정도 되는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면 뭐 거의 기가와트급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원자력 발전소 몇 개를 만든 거하고 똑같거든요. 그 정도로 태양광 패널에서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우주의 그 효율이 좋기 때문에 위성을 띄우는 거죠. 그러니까 1km 바이 1km 되는 태양광 패널을 갖고 있는 위성을 하나 띄우는 건데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갖고 내려올 것인가 이게 숙제예요 지금. 그래서 이 숙제만 만약에 풀면 이제 우리나라의 전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. 이거 어떻게 갖고 내려올 것이냐 이걸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자. 말하자면 선을 그 우주선 그 태양광 그 패널하고 지상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. 굉장히 그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튼튼한 이런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로 전기가 내려오게 한다. 또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뭐 마이크로웨이브에 싣고 내려온다. 아니면 레이저 통신에 싣고 내려온다.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요즘
그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 통신. 그러니까 레이저 통신에 얘를 전기를 싣고 내려가게 하는 거고, 우리 그 항공연에서도 그걸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. 지금은 뭐 500m를 갔네 막 이래요. 그러니까 뭐 100km, 200km, 300km까지 그 되려면은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, 지금 벌써 그 왜 핸드폰 이렇게 보면은 선 연결 안 시키고도 충전이 되잖아요. 그게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. 멀어져도 충전이 되면 되는 거니까.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,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웨이브에 그 싣고 내려오면 된다. 근데 이것도 단점은 있다. 마이크로웨이브는 요리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자칫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익어버린다.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장애는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그 하나의 그 산업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우주자원 채굴. 지구는 결국은 이제 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뻔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걸 어디서 갖고 올 거냐. 근데 미국이 막 탐사를 시켜봐서 화성도 가보고, 저 달도 많이 가보고, 화성도 가보고, 저 금성 안 가본 데가 없어요. 다 뭐 토성, 목성 막 이런 데 다 가보고, 소행성까지 가봤어요. 소행성 벨트가 있습니다.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십만 개의 소행성들이 이렇게 하나의 벨트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어요. 거기로 막 가서 소행성도 연구를 했죠. 분석도 해보고 막 탐사를 해보니까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. 거기가. 지구에 뭐 예컨대 뭐 희소 히토리움, 그 다음에 뭐 니켈, 뭐 철광석, 뭐 티타늄,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, 거기에.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제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. 지금은 지구에서 그 캐면 되니까. 근데 지구에서 못 캐는 때가 오면 거기 가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그 뉴스에서 보는 거 보면 예컨대 일본이 뭐 그 소행성 탐사선을 보냈다.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왔는데 가는데 1년, 오는데 1년이 걸렸다.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와요.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. 한국에 이제 지구에 이제 더 이상 자원이 없어. 근데 이 1년 거리에 있어.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가서 그걸 갖고 올 수가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래서 나사나 유럽이나 일본의 작사나 이런 데서는 열심히 그걸 보내요. 탐사선을 계속. 이게 자원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심지어 달에도 헬륨3라고 하는 그런 핵융합 그 원료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. 100만 톤 정도가 이렇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. 이거 정제만 잘하면 이제 핵융합 기술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, 우리가 지금 핵발전소는 핵 분열 발전소인데, 핵융합은 이제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 이런 친환경 그런 건데, 인공태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.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. 근데 이걸 전 세계가 이것만 성공을 하면 수소를 이제 연료로 쓰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성공을 하면 이제 에너지 걱정 안 해도 돼. 이제 화석연료 필요 없어. 그래서 이터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연구한다. 핵융합을 모든 나라가 다 여기 연구한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핵융합 연구소가 있어요. 지금 항공연 옆에 핵융합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것만 주창되고 연구를 합니다. 그래서 핵융합 발전으로 전기가 생산된다. 이것만 해결이 되면 자 수소 아니면은 저 달에서 헬륨3를 갖고 와가지고 이걸 연료로 쓰면 앞으로 10,000년간 인류는 에너지 문제 해결된다.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. 이게 지구 자원이라고 하는 것과 우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이 달라버립니다. 예컨대 그 소행성에 그 사이키라고 하는 소행성이 있어. 거기에 뭐 철이나 니켈이나 막 이런 것도 있어. 지금 우리가 니켈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그 전기에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필요하다. 그러면은 거기서 갖고 오면 돼.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냐? 지금 전 세계 GDP를 다 모으면 109조 달러라고 합니다. 전 세계 GDP가 109조 달러. 우리나라가 한 1.5조 달러 좀 넘어요. 한 1.7조 달러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중에서 차지하는 게. 근데 그 사이키라고 하는 소행성에 있는 철이나 뭐 니켈이나 히토리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산정을 했더니 이 109조 달러 곱하기 9만 배. 그러니까 앞으로 9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인류의 1년 GDP 곱하기 9만 배 만큼의
자원이 거기 있다. 그러니까 뭐 한 1년 갔다가 거기서 계획 갖고 오는데 기꺼이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주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, 완전 다른 패러다임의 경제입니다. 이거는.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우리나라도 빨리 그러면 발사체 빨리 개발하고 그래서 탐사용 발사체를 개발해서 10톤짜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채굴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방향성은 앞으로 탐사에 집중한다. 이게 나와야 맞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을 그러하냐 이거는 이제 설명을 이제